도로보조기충 순환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조기충용 순환골재는 순환골재 용도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골재입니다. 그래서 도로보조기충용 순환골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단면을 보시면 이제 원지반 노체에서 흙을 싸서 노상을 쌓아 올리고 거기에 이제 골재층에 대한 100mm 이하 정도에 되는 골재, 또 75mm 되는 이하의 골재를 보조기층을 또 쌓고 입도조정기층 40mm 이하에 되는 골재층을 쌓은 후에 이제 아스팔트를 깝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아스팔트 위를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것이죠. 그 순환 골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보조기층이 되겠습니다. 보조기층을 순환 골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골재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기층은 도로에서 다니는 차량의 교통하중을 분산을 시키는 버퍼링을 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버퍼링을 하는 층이 입도조정기층제, 보조기층제, 동상방지층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조기층제를 순환골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품질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입도조정기층제가 가장 품질 기준이 높고, 보조기층제가 중간, 동상방지층제가 품질 기준이 가장 낮은 골재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용 순환골재에 대한 입도를 순환골재 쪽에서는 이제 호칭 치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RB2, RB1, 입도조정기층제의 호칭 53mm 이하를 RB1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0mm를 RB2라고 한다라는 이런 그 호칭 치수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하죠. 그리고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들도 RSB1, 75mm 이하는 RSB1이라고 한다. 그리고 RSB2는 40mm 이하를 RSB2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품질관리 실무자들이 그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의뢰할 때는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그리고 이렇게 의뢰를 하시죠. 순환골재를 이렇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RSB2인지 RSB1인지를 가치를 기재를 해주셔야 이게 40mm 골재다, 75mm 골재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40mm 이하다 그러면 RSB2 이렇게 해서 시험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환골재 시험 장비들입니다. 이게 이제 CBR 장비인데요. CBR 장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CBR 다짐 시험기, 이제 자유낙하를 시켜서 햇발을 자유낙하 시켜서 다지는 장비, 로스앤젤레스 마모 시험기, 입도 시험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들은 KSF 257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에 대한 부분들이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용도별 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계속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로보조기층 순환골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때 용도별 품질 기준이 소성지수가 6 이하, 액성 한계가 25 이하, 수정 CBR이 30 이상, 물해당량 25, 마모 50 이하 이런 식으로 용도별 품질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유기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 방법이 이제 용적, 부피 기준으로 1% 이하, 무기물질이 질량 기준으로 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목재라든가 비닐, 종이류, 불에 타는 가벼운 제품들이죠. 그래서 순환골재 대비 밀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부피 기준으로 시험 방법을 정했고, 무기물질 같은 경우는 순환골재와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밀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량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성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문의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성지수가 6 이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소성지수가 높으면 안 좋은 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성지수가 높은 재료는 이제 점토질이 많은 재료, 예를 들면 찰흙 같은 거죠. 찰흙을 이제 물을 줘서 이제 다짐을 하죠. 성토용 재료는 다짐을 하면 이 재료가 지표면이 다시 올라오면 안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그 점토질이 많은 재료들은, 찰흙 같은 재료들은 다지면 다시 올라오고 다지면 다시 올라오고 이러는 별로 안 좋은 재료들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소성지수가 높다.
그리고 점토질과 반하는 재료는 이제 실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트질은 다지면 그것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실트질에 대한 부분들은 소성지수가 좋은 재료이다, 낮은 재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성지수에서 이제 저희가 간혹 NP로 발급하는 성적서가 있는데 NP는 논 플라스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소성이라는 뜻이고 소성이 거의 제로다, 뭐 좋은 재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BR에 대한 부분들은 치마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중값으로 표시하는 건데 지지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개념으로 보시고 30 이상 나와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질은 용적 기준, 무기물질은 뭐 질량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별 품질 기준에서는 입도를 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SB2, Recycle Subbase 2, RSB1, Recycle Subbase 1. 그래서 이 보조기층에 대한 입도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RSB2는 50mm, 그다음에 40mm, 20mm, 5mm 이렇게 쳐라. 그리고 RSB1은 75mm로부터 이제 하는 이런 입도에 대한 호칭 치수를 용도별 품질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다. RB는 이제 입도 조정 기층에 대한 부분이죠. 입도 조정 기층에 대한 부분 RB2, RB1. RB1은 50mm 이하, RB2는 40mm 이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B2는 50mm, 40mm 이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보조 기층형 순환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